반지하지 않게 거의 반지 버리는 곳 거의 도착하는 수준으로 지금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국 약동사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자음 아래 두 번째 자음이 바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번하고 10번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약동해요. 두 번째 자음 아래 바보가 있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 요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 바브, 아인 요드 동사. 요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고 여기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사바브라는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이 똑같은 거.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 이 중에서 아인 바브 동사, 아인 요드 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싶어합니다. 바브 요드가 자꾸 없어지는 들은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거한테 약간 좀 이제 또 황당한 요소가 있지만 그건 이제 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봐 보죠. 파울 동사 읽겠습니다. 감, 야쿰, 쿰, 콤, 감, 쿰. 지금까지 본 거랑 상당히 많이 틀리죠. 감부터 상상하고 그 다음에 콤, 감, 쿰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이 이 단어는 사실 잘하는 단어예요. 쿰이 뜻이 뭘 것 같습니까? 일어나다죠. 그렇죠. 달리다, 붐할 때 그 붐이 사실 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뭐 이것도 꽤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 단어는 참 다른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진짜 틀려요. 진짜 약동사스러운 동사입니다. 좀 처음에는 좀 혼동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면 이것을 할 때 요령은 뭐냐? 여러분이 동사를 외울 때 아예 몇 개를 처음에 제일 중요한 요소 몇 개만 외워두시는 게 차라리 속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책의 자매지로 직독직해를 위한 히브리어 단어장이라는 굉장히 야심찬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처음 외울 때 한번 그러니까 이 원리, 변화 원리를 공부하신 다음에 단어를 외우실 때 이 쿵같이 대표적인 동사, 이형태 동사의 칼 완료를 위한 이런 걸 몇 개 딱 외워버리시면 단어장 외울 때 외우시면 그 외우는 동안에 왜 이게 이랬는지 이론을 위한 것을 외우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에는 여러분이 히브리어 자음은 결국 세 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 번째 자음이 바브가 된 형태는 전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이 캄 동사 하나만 제대로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그냥 거저먹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으로 알아야 될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시면은 제일 먼저 캄이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건 굉장히 틀리죠. 지금까지는 자음 세 개, 카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자음이 하나가 이름이 없어요. 아까 봤던 두 번째 자음, 바브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캄이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가 야쿰. 이것도 완전히 틀리지 나옵니다. 캄, 야쿰. 캄, 야쿰.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접명령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간접명령은 2인칭, 3인칭의 명령에 대신해서 쓰는 건데 간접명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리가 미완료보다 사실 짧아져요. 근데 우리가 규칙동사에서는 짧아질 게 없으니까 그냥 갔는데 이런 경우는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쿰, 미완료가 야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사항은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없긴 해요. 나중에 알면 되는데 야쿰이고 자, 쿰이라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순장 모임 동사는 굉장히 긴 거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짧게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모음상부터 출력하면 오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주 긴 물소리를 조금 짧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장모음 오로 갑니다. 그래서 뒤에가 콤이 돼요. 그래서 앞에는 똑같이 야 하고 뒤에는 콤. 그래서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를 다 읽어보면 캄, 야쿰, 야콤 이렇게 되고요. 이제 하나가 더 재밌습니다. 이거는 국문론 배우면서 사실 배워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형황이 되니까 제가 하면 자 그래서 앞에가 지금 간축명령 간접명령 형태가 야 콤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야콤을
접속사 마부가 오게 되면 더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하고 야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콤이에요. 여기서 바야 콤입니다. 왜 여기가 콤이 되냐면 여기 액센트 유식을 보시면 야의 액센트가 있어요. 콤에는 액센트가 없죠. 그럼 액센트가 없는 표현대로는 다모음이라는 액센트 3번 있죠. 3번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바야콤, 그러니까 바야콤인데 액센트가 있잖아요. 바야콤, 바야콤. 이 마지막은 바야콤인데 대부분의 제가 학자들이랑 읽어보고 시골에 자는 사람 다 읽어봐도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야캄이라고 그래요. 요건 아수를 읽는 거죠. 나가 아니라 이거는 액센트 없는 표현들을 읽으면 다모음을 하세요. 그래서 바야콤을 읽으셔야지 제대로 읽는 거예요. 틀립니다. 그래서 바야콤. 그래서 이 네 개를 아예 그냥 처음에 한 번 딱 배로는 줘요. 배로고 나면 다른 단어들 그냥 줄줄이 다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완료. 감, 야쿰, 바야콤, 야콤, 바야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다. 단어장 나중에 외우실 때 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 꼭 머릿속으로 완벽한 지고를 이렇게 가지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명령 및 부정사 연기형은 어떻게 되냐 쿰이 됩니다. 읽어보니까 쿰. 그래서 바로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달리다 쿰 한 거죠. 소녀 달리다는 소녀야 쿰이 일어나라. 그래서 여기까지 딱 외워두시면 이제 다 끝나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이게 감, 야쿰, 바야콤, 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외우 제가 아래 외우라고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360페이지 중간에 빨간색 글씨로 그거 하나 정도는 그렇게 외워두시라. 그래서 이제 외워진다는 건 익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 편해지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보면, 자, 우리가 먼저 규칙 변화부터 시작하면 규칙 변화는 카탈이잖아요, 그렇죠? 카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쿰도 당황하실 것 없이 일단 규칙 변화 시켜봐요. 그러면 쿰에다가 이 동사의 경우는 긴 장고, 그다음에 긴 나선에 짧은 나선에는 카밤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카밤 형태가 되면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바브는 모음이 되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라지려고 해요. 거기서 중간에 보시듯이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음이 하나 남아돌아요. 히브리어는 지금까지 항상 보면 자음 3개 플러스 모음 2개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 자음이 하나 남아도니까 자음이 2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음은 1개만 있으면 히브리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음이 사라진 김에 모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쭉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없애버려요. 그럼 남은 게 요거 남죠. 남은 어떻게 되냐? 합치면 돼요. 그러면 캄이 됩니다. 그래서 캄이 황당하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바브는 사라진다. 자음 바브 사라지는 대신에 모음도 사라진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은 아니고 제가 총신대학교 MBA 다닐 때 히브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책에 나오는 공수예요. 공수인데 제가 그 뒤로 MD 1학년 때만 제가 히브리어 공부책을 영어 원서까지 해서 5개 이상 봤는데 어디에서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이건 정말 지혜의 말씀이다 생각을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히브리어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했던 규칙동사 원칙 적용시키고 규칙동사 변화시키고 거기서 없애면 대부분이 해결돼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서 캄이 됩니다. 완료형은. 그 다음에 미완료형이 어떻게 되냐? 이제 미완료까지 다 연결되면 좋은데 아니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규칙동사 할 때도 그랬잖아요. 완료형이 아니라 그냥 세트로 외우시는 게 좋다고 했죠. 이 경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캄야군 익숙해져야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야쿰이 정말 야쿰에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했냐? 이거는 규칙동사만으로 설명이 분명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해갖고 제가 책들을 쭉 뒤져보면서 했는데 제가 거기 빨간색으로 아래 보시면 아주 깊은 심화학습을 그래서 약국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냐 그런데 거기 보면 저도 사실 예전에 약품 사고 갈 때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못 봐가지고 이번 책 쓰면 이 책 쓰면서야 처음으로 제 눈에 확 들어왔더라 근데 아직도 제가 아주 깊은 심화학습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 같아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미완료가 이렇게 생긴 데 대해 힐빌 목적 중 가장 권위 있는 책인 게세뉴스 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규칙동사 등의 일반적인 동사들의 경우 해당 동사의 기본어는 3인칭 카랄료 3인칭 남성 단수인 반면에 중간에 모음문자가 들어간 아인바브나 아인요드의 동사 등은 부정사 연계형 혹은 명령형이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동사별로 봤을 때 전부 다 우리는 칼, 완전, 카탈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게 잘 진행됐잖아요. 근데 이 동사 가운데가 바브가 있는 이 동사는 이게 쿰이 이게 명령형 지금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명령형이나 또는 부정사 연계인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사전에 있는 답을 찾을 때부터 우리가 카탈 형태로 보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카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이 동사들 이야기할 때 그냥 쿰이라고 처음부터 불러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게 기본이라는 거겠죠. 그렇게 돼서 이 카밤에 그러니까 쿰에 뭐가 달라붙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든 그 동사별이나 시스템이나 약간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겠지만 아주 딱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좀 곤란한 게 우리들이 앞에서 했던 카탈 형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때 딱 가지고 설명하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쿰이라고 아예 받아들이고 가면 또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약간 유보적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뭐 알아두면 편한 걸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보면 캄하고 약품입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캄, 약품. 캄, 약품 하면 위안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쿰이라는 이것이 그 명령이나 부정사 연기하고 거기에 접조가 붙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요 상황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까지 배웠던 식으로 위안형에서도 부정사 연기를 만드는 방법 하면 접도 잘라내면 명령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캄 약품에서 명령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위안형이 잘라내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부정사 절대형.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위에서부터 보면 캄, 약품, 명령형, 접도 떼고 품, 부정사형, 품 몇 가지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되고 그러면 이 나머지 부정사 절대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할 때 이 부분은 또 규칙동사 적용식으로 잘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느냐 한번 자 규칙동사가 카톨이잖아요. 카톨, 코털 같아서 카톨 부정사 절대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캄의 쿰의 부정사 절대는 홈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냐? 제가 말한 것처럼 규칙동사부터 써나가는 식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쿰의 여기다가 규칙동사 식으로 적용시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카톨이니까 이렇게 적용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그렇죠? 네. 아닌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카탈의 부정사 용어를 카톨을 쓰는 식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이 자음 세 개에 아, 오 붙였잖아요. 붙여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자, 바브는 자살이라고 했잖아요. 원인은 바브는 자살입니다. 얘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없어졌죠. 없어지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몸하고 이 몸이 한 자음을 꾸고 몸이 겹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 죽여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죽이느냐? 지금 부정사 절대형은 바로 이 몸이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를 살리고 앞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하몸 이렇게 돼서 얘 몸 자음 죽고 앞에 몸 죽고 그래서 죽은 거죠. 그럼 남는 거 합쳐주면 돼요. 홈 아주 히브리어는 사별을 했을 때 재혼을 조장하면 돼요. 가보면서 이렇게 되고 사라지고 나머지 딱 합쳐서 남은 것을 딱 갖다 붙이고 홈이 되는 거죠. 부정사절 되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를 보시면서 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아래 부분 분산 운동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약간 예외적인 상황에 들어옵니다. 370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분산 운동이 보이시죠? 그렇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규칙동사의 니팔 분산 운동의 보안과 같이 후면 분산 운동도 완력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력이랑 같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완력이 캄이었잖아요. 여기서 캄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수동형이 나오는데 분사 수동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분사 수동형은 이것도 규칙동사처럼 가면 돼요. 그러니까 분사 수동형이 규칙동사가 카툴이잖아요. 카툴의 요소를 그대로 카밤에 그러니까 쿰에 여기서 적용시켜 봅니다. 그러면 카부음 형태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또 역시 두 번째 자음 마부는 사라지면 됩니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음 하나 끼고 모음 두 개 있죠. 죽여야죠, 하나를. 그래서 당연히 앞에 있는 걸 죽여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모든 소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좀 약간 불규칙스럽죠, 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주 못할 거는 다 아는 거죠. 그 상태로 여러분이 우리가 363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4.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꾸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캄, 야쿰, 쿰, 홈, 캄, 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나머지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 미완료, 명령형만 잘 익히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거듭 읽어봅시다. 캄, 야쿰, 그리고 이 경우는 쿰이 기본형이다라고 했던 거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 제가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 이게 불규칙 약동사 배우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항상 성경을 보면 읽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은 이 모든 거 이상 약품 이런 거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딱 나와요. 완료, 미완료, 상징 나온 단수 또는 명령형, 부정사인이에요. 이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성경을 굉장히 쉽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충분히 여러분 규칙동사의 이것도 추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희한한 경우 테스트 나오면 먼저 항상 규칙동사에서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 책을 찾아오시면 이 책 안에 좀 더 쉽게 이해하시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시면 두세 번만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익숙해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372로 가서 보겠습니다. 네, 372번 제가 거기서 이제 375페이지 다시 중간에 그럼이라고 되는 부분 있죠. 딱 제일 중간 문단 시작. 그럼 이제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팔령을 나팔이다. 저도 이제 드디어 정신이 오락가락 나왔습니다. 나팔령을
가보도록 할까요? 돼 있고 우선 입할력 역시 입할 완료 미완료를 세트로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되죠. 제가 외우라고는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한 번쯤 봐두고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할 미완료는 어떻게 되냐? 완료 미완료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나콤, 이콤, 나콤, 이콤. 여기서 나콤이라 치고 미완료 이콤에 보시면 첫 번째 화면에 뭐가 찍혀있죠? 이중점 찍혀있죠? 이중점은 뭡니까? 그렇죠. 입할력이 항상 숨어 들어갔던 눈이죠. 그걸 아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적고 나콤이콤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죠. 책에 우선 완료형인 나콤 역시 규칙동사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칼 미완료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칼 미완료의 제일 커다란 차이점은 끝에 모음이 뭐냐 없냐 그 정도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칼 미완료가 약품이었던 것처럼 이팔 미완료는 나콤이 되는데 거기가 그냥 오가 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콤 완료까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373페이지 나콤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콤이 이제 완료이다. 그랬을 때 미완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접조가 인이 되는 거죠. 인콤이 되는 거예요. 뒷발력은 인콤이 되고 거기서 눈은 아래 쉐바 보면 동화전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콤이 뒷점은 동화전에 있으니까 인콤이 그러니까 그 이중점이 호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콤 이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콤 이콤. 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고 나면 나콤 이콤 되고 나면 이콤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명령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 대신에 해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히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쫙 풀려요. 그래서 364페이지 도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64 도표 가서 보시면 나콤은 제가 뒷팔력 완료까지는 뭐 그러려니 한번 받아줄 수 없다고 제가 했고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풀린다고 했죠. 보겠습니다. 뒷팔력 나콤, 이콤. 이콤 받아들고 나면 자 미완료형에서 접조 땡 대신에 데이터 들어와주고 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콤이 됩니다. 됐습니다. 히콤. 부정사 절대도 히콤. 그럼 왜 이거는 히콤이냐? 여기서부터 계속 부정사 절대로 끝이 오형태 왔었죠. 그래서 히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사에는 나콤이 되세요. 이 나콤은 뭐냐? 항상 이팔 분사는 이팔 완료가 동일하세요. 규칙동사에서 계속 그렇게 됐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나콤은 나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히필령을 먼저 저희도 좀 갖다 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가기 전에 아닌가? 364페이지 히필령 먼저 변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필령 읽겠습니다. 해킴, 야킴, 하캠, 맥킴. 이게 여러분이 히필령 변화에서 잘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실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뭐냐? 규칙동사에서 두 번째 자음 바브가 지우면 된다라는 원칙만 생각하시면 히필령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요. 앞에보다 73페이지 그래서 히필령 보시면 히필령의 기초는 히필령의 규칙동사는 힉틸약틸이죠. 그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힉틸약틸. 그걸 아신 상태에서 이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힉틸약틸의 그 모음을 갖다 붙이면 되죠. 374페이지 완료형을 먼저 보시면 그 완료 까만색으로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쿰 동사 배운 거잖아요. 거기에 빨간색으로 우리가 규칙동사 형태를 적용시켜봐요. 그러면 히크빔이 되세요. 그렇죠? 히크빔이 되는데 거기서 가운데 점인 바브는 사라지려고 한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듯이 투명하게 된 것처럼 지워버렸어요. 지우고 나니까 여기도 역시 몸이 과도하게 남아들어요. 그렇죠? 호프를 중심으로 해서 쉐바도 있고 이도 있죠. 쉐바도 있고 이도 있을 때 어느 걸 죽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일 기본으로 쉐바가 죽겠죠.
쉐바를 없애요. 쉐바를 지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아래 지어도 되고요. 이것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 그 아래 화면에 보시듯이 히킴 되는 거죠. 히킴. 바보 없어진 상태로 바보 없어지고 쉐바 없어진 상태로 합치면 딱 히킴 돼요. 그래서 여기 히킴 되는데 그 페이지 아래 300쪽 페이지 아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바로 배워요. 히킴. 히킴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음절이 1음절, 2음절이에요. 그렇죠? 히킴 되고 없애고 남은 거 합쳐갖고 딱 재훈시켜놓으면 이렇게 히킴이 되는데 자, 액센트는 끝음절에 있죠. 항상. 끝음절에 있어요. 그럼 끝음절에서 1음절은 지금 바로 앞에 음절인데 지금 없어질까 없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개음절이 돼버렸죠. 자, 그럼 액센트 법칙 1번 적용됩니다. 1번이 뭡니까? 액센트 바로 앞에 개음절을 보면 장모음. 그게 적용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2는 지금 단모음이에요. 2를 길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모음사가도록 그러니까 2가 A로 가야겠죠. 그래서 A로 바꿔줘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히킴이 키 아래가 A가 되세요. 해킴. 충분히 논리적으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킴이 바꿔야겠습니다. 해킴 되고요. 그 다음에 해킴의 지금 미완료액은 뒤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구 없애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해킴의 미완료는 약힘이 일단 되겠죠. 네, 이것도 바로 약힘 되는데 이 경우도 동일합니다. 약힘형으로 그러니까 힘의 액센트가 있어요. 앞에는 개음절이죠. 역시 액센트 법칙 1번. 액센트 바로 앞에 있는 개음절을 보면 장모음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낯소리가 긴 낯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긴 낯소리에서 약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죠. 약힘 되는 거고 명령형은 어떻게 되냐? 명령형은 요드 자리에 하를 넣어주면 해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하킴이 됐어요. 그래서 히필령은 완전하게 논리적이에요. 여러분이 중간에 있는 바보 없어지면 나머지는 다 정리해주고 액센트 법칙 적용시켜줍니다. 규칙동사에서 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딱 하나 여기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킴이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376페이지. 하킴을 해주면 이게 명령형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규칙동사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약질에서 해를 넣어줘서 합칭이 되는데 여기서 합칭이 되는데 명령형은 어떻습니까? 명령 이이티 남수단수는 긴박함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짧아서 A가 됐었죠. 합텔 됐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명령 기억 안 나세요? 한번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규칙동사 도표. 규칙동사 히필령 한번 보죠. 규칙동사 히필령. 완료 미완료부터 먼저 있죠. 히틸 약질. 그 다음에 명령 합텔. 그 뒤에 보시면 흐름자리 틸이 텔로 짧아졌어요. 합텔로. 짧아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은 긴박감이 있으니까. 틸이 짧아졌고, 그 다음에 부정사역명은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데, 부정사역이 되면 명령의 긴박감이 사라지니까 다시 길어진다고 하죠. 합틸 됐어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힘이 합템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 하나, 여기 히필령에서 딱 불규칙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분사예요. 분사는 아주 황당하지 않고, 그냥 뭐 충분히 연결은 됩니다. 우리가 일단, 위완료가 약힘이잖아요. 핵힘 약힘에서. 약힘인데, 약힘의 요루를 맴으로 바꿔주면 분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힘이 됐어요. 막힘이 됐는데, 막힘 해놓고 나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분사에서 A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완료형 핵힘에서 이 분사만 여기를 맵으로 바꿔준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는 I don't know. 어디 책에도 설명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둬야겠죠. 히필 나머지는 다 설명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에 분사형을 한번 가서 앉아. 364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364페이지 읽겠습니다. 36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해킹
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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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켐, 아켄, 하킴, 아킨, 하켐, 아켄, 맥힘. 맥힘. 그래서 우리가 규칙동사, 그러니까 분사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부, 그러니까 중간 자음 바부가 사라진다는 원칙만 알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혹하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저희들이 보는 건데, 혹하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혹하려는 376페이지, 377페이지죠. 377페이지 하시면 일단 혹하려의 규칙은 혹탈, 욕탈이잖아요. 혹탈, 욕탈. 욕탈, 욕탈. 혹탈, 욕탈 되고 그것을 그대로 후동사에 적용시켜요. 그러면 혹바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바부가 사라진 여기 바부를 없애요. 바부 없애고 바부 없앤 김에 자음 모음이 하나 나오니까 그 앞에 있는 셔가도 역시 없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없애고 나면 나머지 것들만 합치면 그냥 학함이 되는 거죠. 아니요, 학함이 아니라 혹함이 되죠. 혹함이 되는데 이제 이 혹함일자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게 액센트가 바로 앞이고 여기가 원래는 R을 가겠잖아요. 그렇죠? 액센트 바로 앞에 잡으면서 혹함을 읽을 수 자체가 없어요. 혹함이 아니라 학함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학함을 읽어버리면 이거는 그동안 배웠던 혹함은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치가 특수 조치가 필요해요. 그럼 특수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 형태의 동사부터는 계속 어떻게 되냐? 혹할량이 후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호가 아예 후로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훅함이 됐어요. 그래서 훅함이 됐는데 훅함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야샤브 동사 있잖아요. 야샤브 동사의 혹할량이 후샤브 됐어요. 이것도 여기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도 훅함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적부에 후가 오고 그 다음에 자음안에 아가 오는 게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전혀 다른 하나는 패 마부동사였고 이거는 아인 마부동사인데 결론적으로 뭐냐 최종적인 결이 똑같이 적어진 거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런 동사 몰라도 그냥 적당히 문법 적당히 하고 마우스 갖다 대면 컴퓨터에 마우스 갖다 대면 딱 형태가 돼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MDB 배웠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동사 딱 훅함을 보고 내가 원형을 찾아가면서 모르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학함을 가지고 갈게 이것이 훔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예수이고 야샤브 형태처럼 약함의 형태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여러분이 안 배우신 형태로 가면 뭐로 가능성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가 이것도 똑같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 활력을 딱 보고 원형을 찾아내면 이 네 가지 가능성을 전부 사전에 찾는데요. 찾아가지고 문명고려하고 사전 찾아가고 분석 찾아가고 또 이제 히브리 사전은 좋은 사전을 가면 그 각 단어 보시면 그 안에 변화에는 쫙 또 적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추출한 게 있는지 그런 작업을 걸쳐갖고 이 한 단어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히브리할 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쭉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고 때까지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지금보다 실력이 훨씬 나요. 구약부터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멘탈게이트가 진짜 무시하고 공부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감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딱 최종 선택을 봐도 머릿속에서 분기처럼 팍 지나가고 딱 맞는 걸 찾아내죠. 기가 막히게 해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어떤 걸 했냐면 THM을 딱 들어가면 신학 석사과정을 가면 박사과정 같은 걸 같이 해서 히브리어 종합시험을 봐야 돼요. 통과시켜보는데 2시간짜리 시험 보는데 정말 제가 40분 늦게 딱 들어가지고 20분 풀고 좀 딱 나왔어요. 점수 쫙 다 맞고 제가 20분 만에 딱 걸어 나오니까 다른 PhD 학생들이 분위기가 제 포기했나 보다 이러죠. 정말 그냥 정말 번개처럼 다 지금 타냐고.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이미 답을 다 말해줘야 돼요. 보니까 답, 그러니까 원문 보고 답 보고
하면 중간에 대가 어떻게 됐다는 걸 느끼잖아요. 느끼는데 느끼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중간에 좀 다 풀어보진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칼이 점점 굳어지는 느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로 히브리어를 다시 가르치면서 생각합니다. 공부를 좀 무식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좀 바꾸려고 제가 좀 습관을 컴퓨터 의존증에서 좀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 약간의 요령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초적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요즘에 히브리어 문법책을 안다고 원초적인 내용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연지제. 그래서 최소 몇 번이라도 시간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이걸 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가다 보니까 아무리 바쁜 인생 중에도 잠시 쉴 때도 있고 갑자기 모든 게 완성이 자꾸 지루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TV 보지 마시고 이거 놓으시면 돼요. 이거 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시시한 것은 재미없고 최대한 설명이 안 돼야지 더 재미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도사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첫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어떤 중견교회 회장이 시편 주석을 써세요. 주석을 썼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시편 히브리어로 전부 다 자기가 다 번역해서 사역을 다 했어요. 하고 그 해설을 기초로 시편 주석 150권 다 썼어요. 그래서 세 번으로 딱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정말 계획이 되면 우리 집사님들 들으시면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 명이 나와요. 그래야지 자꾸 지금 목회자들이 히브리어를 사실 공부 안 하고 자꾸 히브리어